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제야말로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편인가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은퇴라는 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자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야 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하죠. 저도 한동안은 어떻게 해야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라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언론 기사를 보거나 주위를 둘러보면 은퇴 자금으로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 5억으로는 요즘 서울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나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은퇴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억이든 10억이든 혹은 그 이하든 말이죠. 내가 설정한 은퇴 자금이나 환경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걸 계기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보거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주변에서 보거나 들었던 사례들을 나누면서 왜 은퇴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판이 펼쳐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자신도 조금씩 경험해보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꽤 괜찮네? 하고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삶이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딱 5억으로 시작한 재도전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중견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올해 초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퇴직금과 몇몇 투자 상품에서 돌려받은 돈 합쳐서 딱 5억 정도가 되었대요. 나 정도면 꽤 오랫동안 일했으니 당분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월 생활비와 건강검진, 집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더랍니다. 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야. 적금만 깨지 않고 쭉 잘 버텨도 1520년 버티기 힘들겠더라고. 그럼 70살 정도 넘어가면 뭘 먹고 살아야 하냐는 말이야.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우연찮게 동네 토요시장에서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로컬 푸드를 소개받았답니다. 예전부터 건강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내가 이걸 직접 판매 유통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래요.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게 SNS 채널을 만들고 한두 품목씩 지인들 상대로 팔아본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니까 직접 발품 팔아가며 여러 농가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 판매망도 조금씩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딱히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활동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안정적인 매출이 생기던 1년 반쯤 지나니 꽤 괜찮은 쏠쏠한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대기업 CEO처럼 크게 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난 이 정도 벌이면 나름대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거든. 또 내가 좋아하는 농산물과 건강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야. 이분은 이제 5억으로는 내가 못 살겠다며 겁먹었던 그 시절이 조금 우스울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꼭 엄청난 돈을 벌어야만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데에서 행복함을 느끼신대요. 퇴직금을 전부 부족한 은퇴 자금이라 생각하며 걱정만 했을 때보다 작은 일이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니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은 셈이죠. 2. 50대 부부의 유튜브 채널 도전 사례. 두 번째는 50대 부부가 함께 만든 유튜브 채널 사례예요. 이 부부는 남편분이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음식과 여행을 워낙 좋아했대요. 음식 사진 찍고 여행 블로그에 기록 남기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소소하게 즐기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자 부인께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그냥 기록만 남길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요즘은 50대, 60대도 충분히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 남편분은 처음에 무슨 영상을 찍어
난 편집도 모르는데 하고 난색을 표했지만 부인분이 직접 스마트폰 삼각대부터 편집 프로그램까지 하나씩 공부하면서 조금씩 채널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 지인들 구독자가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50대 부부가 직접 다녀와서 전하는 여행 팁이라든가 너무 거창하지 않은 집밥 레시피 같은 영상들이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물론 처음 몇 달 동안은 조회수가 낮아 광고 수익도 기대 못했죠. 근데 꾸준히 올리다 보니 1년쯤 지나서부터 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꽤 늘어났고 맛집이나 여행지에서 협찬을 받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전업 유튜버들만큼 수익이 크진 않지만 월생활비의 일부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드니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영상 제작하면서 남편이랑 대화할 시간도 늘고 시청자들이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같이 답글 달아주고 그런 소통이 우릴 더 젊게 만들어주는 기분이랄까? 이렇게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다음 여행이나 다음 요리 콘텐츠를 기획하는 재미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이 미처 충분하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3. 내 노하우, 누군가에겐 큰 도움 컨설팅 사례.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하셨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설계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두루 경험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어찌 살아가나 보다 더 고민이었던 건 일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 없이 굴러가는 산업계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 라는 아쉬움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후배들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선배님, 지금이라도 사내 자문위원으로 잠깐씩 나와주시면 어떠세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은 한순간에 나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지금은 아예 자문역 형태로 국내외 업체들의 단기 컨설팅을 맡아주시고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시면서 새롭게 소득원을 마련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정식 계약을 맺거나 회사와 협상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작은 건설사나 제조업체 쪽이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쪽이든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매우 귀중했어요. 나는 기술적 이론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업체 입장에선 체화된 경험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내가 몸으로 겪은 시행착오, 현장의 문제 해결 스킬 같은 걸 알려주면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돈, 시간 다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고들 좋아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매달 23회 정도 현장 방문 및 자문 미팅,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해주는 수준이지만 월정 고물료와 프로젝트별 컨설팅 비용으로 제법 괜찮은 수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 스스로도 이제는 무리해서 완전 풀타임으로 복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현장에 나가면 옛날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기운이 난다며 즐거워하고요. 이처럼 은퇴가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노하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퇴 후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은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극제.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저런 스킬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데 어쩌지? 하고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오랫동안 경험해온 무언가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형태든 유튜브 같은 SNS 채널이든 어떤 조직에 자문을 하든 크고 작은 규모는 다르겠지만 내가 가진 강점을 살려볼 기회는 의외로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자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토대는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불리거나 지킬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퇴 후에 과연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5억이든 10억이든
더 많든 적든 간에 그냥 내가 집 안에 틀어박혀서 그 돈을 조금씩 써가는 모습만 상상한다면 답답하기도 하고, 만약 그 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 초조함만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작은 투자라도, 작은 시도라도, 은퇴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로 조금이라도 가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먹으면 더 늦지 않게 다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어요. 요즘 사회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업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전문 지식을 컨설팅으로서 판매할 수도 있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5억도 모으지 못해 불안하시거나 혹은 5억쯤은 모았는데도 어딘가 찜찜함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매일 출퇴근하던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거기서 출발점을 마련해 볼 수 있죠. 조금이라도 시도해 볼 만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SNS에 내 이야기, 내 기술, 내 작업물을 올려보는 것부터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인간관계를 이어나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동료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어느새 막막하던 은퇴가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갈 기회로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기술도 없어. 5억으로는 택도 없어.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꿈을 꾸는데 정해진 나이는 없거든요. 직장 생활 수십 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면 이번엔 더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살짝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5억이든 10억이든 혹은 그 이하든 그 이상이든 그 금액은 우리가 살아갈 배경이 될 뿐,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은퇴가 파이널이 아니라 새 시작이 될 수 있게 한 걸음씩 멋지게 걸어가 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